네, 안녕하십니까. 참원외과 대표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윤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강의하는 느낌으로 하지정맥류와 부종,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대체 다리가 왜 붓는 건지에 대해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몸이 붓는다고 하면 결국 이제 수분이 축적이 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물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수분이 우리 몸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붓는다는 것은, 부종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이 물이 너무 과도하게 특정 부위에, 특정 조직에 축적되고 누적이 된 결과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과 수분은 순환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결국 나가는 물이 있게 되죠. 혈액을 대표로 하는 수분이 조직에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가줘야지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데, 붓게 되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또는 잘 못 나가서 배출이 잘 안 될 때 그 조직에 수분이 누적되기 때문에 붓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정맥류고 다리가 붓는 것은 다리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리를 봤을 때 다리로 수분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 각각 무엇이 있을까요? 이 판넬에 2번 보시면 동맥, 정맥 적어놨는데, 동맥이 결국 다리로 수분을 공급하는 물이 들어오는 경로가 될 것이고, 정맥이 반대로 다리에서 물이 나가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다리가 붓게 되는데, 정맥 때 생기는 하지 부족은 이러한 동맥의 흐름과 정맥의 흐름에 상호 밸런스가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리가 붓게 되는 거고요. 정맥류는 일단 정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맥에 문제가 돼서 다리가 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가는 역할을 하는 정맥이 제대로 빨리빨리 물이, 수분이 다리에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가 붓게 되는 것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심장이 펌프를 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깨끗한 동맥피가 사지말단, 머리나 팔다리로 피가 가게 되죠. 다리의 모든 근육, 뼈, 신경, 여러 가지 조직들, 말단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한 마리까지 깨끗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혈액들은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다시 거꾸로 심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즉, 동맥을 통해서 다리로 피가 들어왔다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 쪽, 몸의 위쪽으로 피가 되돌아 나가게 됩니다. 들어온 피만큼 빨리빨리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정맥의 기능이 문제가 돼서 올라가서 빠져나가는 정맥혈보다 들어오는 동맥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혈류가 정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다리가 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리의 근육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시겠지만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온 동맥은 다시 올라가려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 쪽에는 심장이 없죠. 다리에 있는 정맥혈은 동맥처럼 쫙쫙쫙쫙 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맥에서 밀어준 힘에 의해서 꾸역꾸역 스물스물 억지로 떠밀려서 심장까지 올라오게 되는 혈류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맥혈의 속도는 동맥혈의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근데 여기서 정맥의 혈류가 조금 더 잘 올라갈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 다리의 근육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움직이거나 걷는 그 수많은 동작 중에서 종아리의 다양한 근육이 수축하고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정맥 혈관들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의 근육이 다리에 있는 정맥 혈관을 압박하는 힘에 의해서 또 정맥은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동맥은 심장도 있고 중력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지만, 올라가는 정맥혈은 마땅히 밀어줄 힘이 없기 때문에 동맥의 힘에 의해서 꾸역꾸역 밀려서 올라가는 기능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제2의 심장 역할을 해서 다행히도 심장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종아리의 기능이 좋고 근육이 잘 발달돼 있고 더 나아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리의 부종이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저도 강조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얘기해왔고, 이전에도 여러 영상에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종아리 근육이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제 판막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정맥은 중력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억지로 이겨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행히 정맥 안에는 밸브, 판막이 있어서 내려오려고 하는 흐름은 판막이 닫히면서 막아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의 흐름에서는 판막이 열리는, 쉽게 말하면 원웨이 밸브가 되는 거죠. 중력이 계속 잡아당기고는 있지만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이 판막이 중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서 이제 하지정맥류 때 그럼 왜 붙는가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하지정맥류는 이 판막이 고장나는 병이죠. 즉 판막이 있어야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하지정맥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고요. 외상도 있고 비만도 있고 호르몬 또는 노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인데, 판막이 쉽게 말해서 너덜너덜해서 잘 닫히지 못하고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게 하지정맥류의 기본이자 시작이 되고요. 겨우겨우 억지로 올라가던 정맥 혈류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다시 거꾸로 떨어져 내려오거나 어딘가 고이고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지정맥류 진단에서 항상 얘기하는 역류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볼 때 역류가 몇 초예요? 보험회사에서도 역류가 있나요? 진단을 할 때도 역류가 있습니까? 0.5초입니까? 1초입니까? 항상 역류를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중력을 거슬려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판막이 고장이 나게 되면 거꾸로 반대로 내려오는 역류의 흐름이 자꾸 많아지겠죠.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 다리가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더 다리가 잘 부을까요?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면, 그런 상황에 노출이 많아지면 다리가 더 붓겠죠. 대표적으로 많이 서 있는 경우, 가만히 같은 자세로 서 있게 되면 아무리 판막이 역할을 하고 심장이 위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을 완벽하게 다 거스르고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다리가 더 부을 수밖에 없고, 아침보다 오후가 되면 당연히 부종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정상적으로 생리적으로 저녁이 되면 어느 정도는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변수가, 우리가 좀 움직인다면, 그래서 걷거나 활동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정맥을 눌러주고 압박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주는 힘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 특히 대표적으로 부엌에서 일하실 때, 어머니들 설거지 할 때 같은 자세로 서 있으면 너무 다리가 무겁고 붓고 터질 듯 아픈데, 그냥 걸어 다니거나 활동하거나 운동하거나 놀러 나갈 때는 또 낮에는 그냥 그럭저럭 생활을 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종아리가 수축을 하면서 어쨌거나 정맥혈을 심장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증상이 덜하고 가만히 있는 자세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거나 또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리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차를 오래 타고 어디 갈 때 가만히 앉아있을 때 더 부종이 심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의 중요성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하루에 움직이지 않고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6시간 서서 일을 한다,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30분, 1시간 동안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또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몸의 총 부종의 양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부종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하지정맥류 때 왜 다리가 붓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붓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부위 조직에 들어온 혈액만큼 다시 나가줘야 되는데 제대로 잘 나가지 못하고 누적이 되고 정체가 되기 때문에 붓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다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는 심장이 밀어내는 동맥,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정맥이 되는데, 정맥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리가 누구나 조금씩은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게 역할을 그래도 조금 해주는 것이, 우리가 움직일 때 생기는 종아리 근육의 수축, 종아리의 펌프, 제2의 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정맥 안에 있는 판막, 정맥 혈류가 심장으로 한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만 갈 수 있게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할 수 있는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행히 정맥 혈류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역류가 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이 판막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제대로 막아주질 못하고 자꾸 혈액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때는 이 밸브가 고장이 나서 혈액이 자꾸 쏟아져 역류가 되는 현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 거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종아리의 펌프 기능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부종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